네, 찾아라 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리포트고요. 4분기 리뷰 차 강판, 이제는 수익성 방어 역할이라는 제목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책정을 했고 목표 주가는 72,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가격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현재 주가부터 살펴보시죠. 네, 현재 주가 살펴보시면 3.73% 올라오면서 44,6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내리막길을 걷다가 올해 초부터는 다시 한번 회복기를 걷고 있는 모습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봤는지 리포트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확인해 보시면 긍정적인 2021년 4분기 이익과 함께 수익성을 방어할 차 강판이라는 포인트를 짚어줬습니다. 포인트 자세하게 리포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을 8,410억 원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1,419% 증가한 수치이고 분기 대비로는 2% 증가한 수치입니다. 먼저 주목한 부분은 지난 12월 현대차 및 기아향의 내수 공급분 차 강판 가격을 톤당 12만 원을 인상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때의 인상분은 8월 공급분부터 소급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 강판 가격 인상에 힘입어 판재료는 원가 부담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스프레드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봉현강유의 경우도 짚어줬는데요. 봉현강유 역시 판매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판매량은 500만 톤을 상회하면서 전분기 대비 단위당 고정비가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는데요. 세계의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인건비가 상승해 영업이익에 부담을 줬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업이익 이슈와 자회사 설립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같은 경우 아쉬운 점도 있지만 현대제철의 차 강판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에 내수 공급을 하고 있고 공급하고 있는 차 강판의 가격을 인상했다는 점에서 특별히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짚어준 건데요. 차 강판이 맡은 긍정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단락 살펴보시면 소제목만 보더라도 원재료 약세 국면에서는 수익성 방어 역할을 한다고 짚어줬습니다. 내용 살펴보시면 역시 차 강판 가격 인상 소식에 집중했습니다. 2021년 계열사향 내수 공급분 차 강판 가격은 상반기에는 톤당 5만 원을 인상했고 하반기에는 톤당 12만 원을 올려 연간 기준 톤당 17만 원을 인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다른 판재료 품목인 열연 및 후판의 판매 단가 인상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원재료 가격이 약세 국면을 맞았을 때를 고려해보면 차 강판의 가격 인상 부문은 오히려 수익성을 방어해주는 방패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연이나 후판 같은 품목은 원재료 가격이 낮아지면 판매 가격도 함께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차 강판은 원재료 가격이 움직임에 받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원재료 가격 또는 현대제철이 전망하는 원재료 가격 수준에서 가격 인하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대수가 전년 대비 증가할 경우 현대제철의 판매 물량 역시 계열사향과 비계열사향에서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차 강판 가격 인상이나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 대신 원재료 가격 변동에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고 있다는 점은 확실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원재료 가격이 약세 국면에 들어설 때는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량에 따라서 공급량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집중했는데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맞물리면서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포인트 한 가지 더 살펴볼 텐데요. 차 입금 규모와 관련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보시면 차 입금 감소에 따른 금융 비용이 감소해서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 수년간 감소하는 영업이익 탓에 차입금 규모를 쉽사리 줄이지 못해 골치가 아팠을 텐데요. 그러나 2021년에는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차입금 역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작년 3분기 별도 기준 총 차입금이 10.9조 원, 순 차입금은 8.7조 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개선된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차입금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금융 비용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규모가 적정선까지 감소한 후에는 ESG 강화 등의 일환으로 주주 환원 정책 확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개선되면서 골머리를 앓게 했던 이 차입금도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다 이런 말을 내놨는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평가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지 신한금융투자의 황유한 팀장과 통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황현입니다. 네, 지난해 이익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증권가에서는 평가를 했는데 원재료 가격 영향까지 덜 받는다는 점에서 더욱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 리포트 내용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수급도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기술주에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하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수급들에서 인정을 해주면서 주식시장에서 선택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인데요. 현대제철은 지금 어쨌든 변수는 여전히 코로나 관련 변수는 존재하지만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량 증가, 올해 못했던 생산량 증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 상황들이 확진자는 계속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 됐을 때는 주가가 그때까지는 조금 더 주가가 좀 세게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금융비용 감소라던가 그리고 ESG 관련으로 주주 환원 정책 등 이제 우호적인 뉴스들을 계속 이제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신뢰를 받으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네요. 그렇다면 이제 가격 전략도 중요할 것 같은데 주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증권가에서 가격 전략은 조금씩 다르게 책정을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철강 주식들 대표적으로는 경기 민감 섹터이고요. 그리고 기술주가 좀 쉬어가면서 경기 민감주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긍정적이고 다만 이제 오랫동안 장기간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위에 저항이 계속 마디마다 저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항 일정 이제 마디 저항 닿을 때마다 조금씩 이제 조정은 나오긴 하겠지만 55,000원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지금 이제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55,000원까지는 기대해 볼 만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전략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찾아라 찐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